한여름 훈련장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던 그 시큼한 냄새. 그래도 남기면 기합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 딱 감고 밀어넣던 그 밥 한 숟갈. 아니면 관물대 뒤에 몰래 숨겨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소리 없이 호호 불며 먹던 그 긴장감 넘치던 밤. 1980년대 대한민국 군인에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버팀목이었으며 때로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내무반을 뜨겁게 달궜던 먹거리 추억 7가지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우님의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복무하셨던 부대명과 군번 연도도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 휴가 복귀 길에 사제 음식 밀반입 내무반을 뒤흔든 초코파이 한 박스. 1980년대 군인에게 휴가는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짧은 접속이었고, 복귀 길은 그 세상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 시절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병사의 배낭 안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초코파이 한 박스, 껌 몇 통, 담배 한 보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들고 정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육군 기준 병사의 사제 음식 반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거나 강하게 제한되는 부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방 GOP 부대나 특수임무 부대일수록 반입 검사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초코파이를 속옷 속에 하나씩 넣거나 군복 안감을 뜯어 공간을 만들거나 심지어 군화 안쪽에 납작하게 눌러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내무반으로 들여온 초코파이 한 개는 그날 밤 소등 이후 내무반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고참부터 신병까지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조각조각 나눠 먹던 그 초코파이 한 입. 지금 편의점에 가면 한 박스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시절엔 내무반 전체를 웃게 만드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전우님, 혹시 그 시절 어떤 음식을 몰래 들여오셨습니까? 댓글에 그 에피소드를 남겨주십시오. 6위. 위문품으로 온 과자와 사탕 박스 하나가 불러온 사회의 냄새. 추석이나 국군의 날이 다가오면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위문품 박스가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위문품은 주로 기업체나 지역단체, 때로는 학교에서 보내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통조림, 비스킷, 사탕, 껌, 그리고 드물게는 즉석 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여고생들이 손편지를 함께 넣어 보내기도 했는데 그 편지 한 장이 병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위문품 배급은 대개 소대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분배 과정은 철저히 계급 순이었습니다. 고참이 먼저 손을 뻗고 신병은 남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던 평소와 달리 사탕 2개, 비스킷 한 봉이라도 손에 쥐는 날은 달랐습니다. 내무반 불을 끄고 누운 뒤 쿠키 하나를 입에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집을 생각했을 그 병사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나고 고향 골목 어귀 떡볶이 냄새가 코끝에 맴돌던 그 밤. 위문품 하나가 불러온 그리움은 어떤 감성적인 편지보다도 깊고 무거웠습니다. 5위. 건빵 별사탕에 가치 전투식량보다 소중했던 노란 별 하나. 지금 편의점에 가면 건빵 한 봉에 1,000원도 안 합니다. 별사탕이 섞인 그 과자를 지금의 젊은이들은 심심풀이로 집어먹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병사들에게 건빵 봉지 안의 별사탕은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건빵은 한국전쟁 이후 전투식량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밀가루와 소금,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진 딱딱한 빵이었지만 칼로리가 높아 훈련 중 비상식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건빵이 워낙 딱딱해서 그냥 먹으면 입천장이 까지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건빵을 물에 불려 먹거나 입 안에서 오래 굴려 녹여가며 먹었습니다. 그 건빵 봉지 안에는 소량의 별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달콤한 것이 전무하던 군 생활에서 그 별사탕 몇 알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한 알씩 아껴 먹기 위해 별사탕만 골라내어 전투복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두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전우와 별사탕 하나를 나눠 먹는 행위는 그 시절 가장 따뜻한 전우회의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야, 나 별사탕 하나만. 그 한마디에 꺼내 건네던 손가락 2마디만 한 노란 별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4위, 반찬 도둑과 식사 끝 9호 고기 반찬 나오는 날의 비극. 1980년대 군 급식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당시 병사 1인당 하루 식비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반찬의 종류와 양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의 수준이었습니다. 평소 반찬은 깍두기, 시래기국, 콩자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드물게 돼지고기 볶음이나 달걀 프라이 같은 고기류 반찬이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무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 취사병이 반찬을 배급했습니다. 문제는 분배가 끝나고 식탁에 앉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고참들은 노골적으로 신병의 식판에서 고기를 집어갔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줄게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신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은 밥에 국물을 부어 후루룩 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식사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행이 많았으며 취사장 안에서 식사 끝 구호가 울려 퍼지면 채 먹지 못했어도 식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아직 씹고 있는데 구호가 떨어지면 그걸 뱉어야 할지 삼켜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던 신병들. 그 억울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전우님은 그 시절 고기 반찬 나오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댓글에 그날의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3위, 빨래비누로 닦은 식판의 향기 밥에서 나던 그 이상한 냄새의 정체. 전우님, 혹시 군대에서 밥을 먹다가 묘하게 코끝에 걸리던 그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게 비누 냄새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1980년대 군 취사장에서는 식판 세척에 쓸 전용 세제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제가 떨어지면 병사들은 빨래비누, 심한 경우 모래나 흙으로 식판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도 항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물에 빨래비누를 문질러 씻어내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었던 부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척이 완벽하지 않으면 식판에 비누 성분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밥을 퍼담으면 비누 향이 배어들었고 국을 부으면 그 국물이 비누 냄새를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두 달 지나면 적응이 되어 나중엔 비누 냄새 나는 밥도 그냥 맛있게 먹게 되었다는 것이 그 시절 예비역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생적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 시절 병사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했던 그 병사들. 불평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비누 냄새, 밴 밥을 먹으며 나라를 지키던 그 청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위, 관물대 뒤 뽀글이의 탄생 소등 이후의 극비 작전. 자, 이제 전우님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던 그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소등. 내무반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관물대 뒤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뽀글이, 정식 조리 도구도 없이 라면 봉지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라면을 불려 먹는 방식. 이것이 1980년대 내무반에서 탄생한 비공식 야식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당시 군 PX에서는 라면을 판매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기준으로 삼양라면이나 농심라면 한 봉지는 약 100원에서 150원 수준이었으며 당시 병장 월급이 2,000원에서 3,000원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라면 한 봉지는 결코 가벼운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라면을 아껴 사두었습니다. 문제는 끓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무반에 취사 도구가 있을 리 없었고 취사장은 소등 후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뽀글이었습니다.
세면장 온수가 나오는 부대에서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라면을 봉지째 넣거나 반합 뚜껑에 물을 받아 몰래 전열기에 데우거나 심지어 철모에 물을 받아 끓이는 방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소등후 선임의 눈을 피해 관물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면을 씹던 그 긴장감, 라면 국물 한 모금에 바닥까지 훑어 마시던 그 행복감, 들키면 기합이지만 그래도 먹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1980년대 대한민국 군인의 청춘이었습니다. 뽀글이 드셔본 전우님, 그리고 들켜서 혼나신 전우님, 댓글에 꼭 그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1위, 지옥의 쉰 도시락 눈물 섞어 먹던 여름 훈련의 그 밥, 마침내 1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절정, 1980년대 군대 먹거리 추억 중 단 하나만 꼽으라면 수많은 예비역들이 주저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름 훈련 중에 쉰 도시락. 1980년대 야외 훈련 중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은 취사장에서 아침 일찍 만들어져 각 소대로 배분되었습니다. 냉장 보관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한여름, 뇌약볕 아래 군용 천막 속에 방치된 도시락은 오전부터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확 하고 치솟는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 밥알이 이미 쉬기 시작했고 반찬에는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즉시 폐기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병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기면 기합이라는 말 한마디, 배고픔과 두려움 사이에서 병사들은 그 쉰 밥을 먹었습니다. 냄새를 최대한 맡지 않으려 숨을 참고 국물에 말아 빠르게 삼키는 방식으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으면서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름 훈련 이후 위장병과 식중독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무대는 훈련 후반에 항상 가장 바빠졌고 링거를 맞으며 그 밥만 안 먹었어도를 되뇌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훈련을 마치고 임무를 완수한 그 병사들, 쉰 밥을 먹으면서도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던 그 청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우님, 그 시절 여름 훈련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전우의 기록에서는 1980년대 내무반을 뜨겁게 달궜던 먹거리 추억 탑7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쉰 도시락부터 관물대 뒤 뽀글이까지. 지금 돌아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시절 그 음식들은 청춘의 서러움이었고 전우와의 끈이었으며 살아남기 위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내신 전우님들께 전우의 기록은 오늘도 깊은 경의를 바칩니다. 복무하셨던 부대명과 군번 연도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전우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전우님,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